최근 KT 유령 기지국이 소액 결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SK텔레콤 과징금, BTS 정국시의 해킹 사건, 그다음에 이제 SK 지나서 KT까지 유령 기지국 사건까지 연이어서 악재들이 통신사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연이은 해킹 사건으로 통신 보안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KT 유령 기지국 해킹 관련 기사들 열심히 읽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해킹을 했다는 건지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떤 원리인가요? 좀 전에 이제 KT가 또 발표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유령 기지국은 뭐냐면 원래 이제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중계기를 통해서 네. 본체로 가는 이런 연결해주는 이제 기지국이라는 이런 뭐 안테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설치가 많이 돼 있으면 아마 통화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수할 텐데 그 기지국 설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초소형 해서 이제 뭐 펜토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 장비가 있긴 하지만 작은 뭐 이런 것도 기지국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 기지국이 이제 중계 역할을 하니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등록되지 않은 인가되지 않은 유령 기지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령 기지국은 전파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해도 상당히 이렇게 전파세가 강한 걸 먼저 무선에서 잡고 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말기에서 자기가 무선 전파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 단말기 자체가 그 중간에서 그 상당히 전파세에 강한 쪽으로 먼저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령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파세가 상당히 강하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통신을 하는 그 이용자들의 어떤 무선 그 전파를 계속 수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할 당시에 암호화가 돼 있긴 하지만 일단 수집이 되면 그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이제 가입자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IMSI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제 그 기기 정보 IMEI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연결돼 있는 순간에 계속 수집을 하고 거기 더 나가서는 SMS 뭐 인증 체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악용해서 이번에 소액 결제까지 그 부정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국내에서는 유령 기지국 사건은 별로 없었는데 네네. 이번에 거의 처음 발생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알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작년쯤 되는 것 같은데 태국에서 이런 일이 한번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차를 이동해가지고 차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계속 주변 반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무선 전파를 계속 수집했었는데 다만 그 수집한 사람이라든가 뭐 사이버 그 수사국에서 빨리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수집은 했지만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었던 이런 사례도 있고요.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간헐적으로 발견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발생된 거는 처음이라서 국민들의 좀 충격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보안 체제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뭐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완벽합니다. 뭐 저기 IMS 뭐 그 ISMS 뭐 P라든가 뭐 ISO 7000 뭐 72000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국제 표준 규격에 맞는 그 보안 체계를 대부분 다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도 보시면 우리가 SKT 해킹 사태 때하고 지금 KT 해킹 사태 때하고 차이점이 좀 분명히 있잖아요. SKT 같은 경우에는 그 본체에다가 본 서버에다가 직접적으로 악성 코드를 심어서 정보를 계속 탈취해 갔잖아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져갔던 것이고 여기는 자기네 그 내부 서버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무선 그 전파를 직접적으로 수집해가지고 그 무선 전파 안에 딸려 있는 고객의 가입자 식별 정보라든가 기기 정보라든가 아니면 SMS 인증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탈취해서 썼기 때문에 이 보안이 단순하게 회사 내부만 잘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부수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못 쓴 게 이번 사고에 좀 약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보안 체계가 우수하냐 안 하냐 이런 것보다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허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지금 그 있습니다. 전파라는 게 와이파이 된 거의 전파인가요? 아니면 전화기끼리 하면은 보통 와이파이 꺼버리잖아요. 전화기에서 저희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보통 밖에서 이제 뭐 공동 와이파이 같은 거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네. 어떨 때가 그 정보가 탈취가 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일단은 그 와이파이라고 좀 약간 틀린 게 뭐냐면 네. 통화를 하게 되면 네. 뭐 어떤 특정한 기지국을 통신사를 가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지국을 거쳐서 메인 뭐 중계기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대할 사람의 어떤 지역에 있는 쪽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적으로는 전화 통신 또 전화로 뭐 SMS라든가 뭐 이런 부분 본인 인증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나가는 무선 전파
이런 부분을 잡아서 조치가 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와이파이도 말씀하셨는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에 이제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잡아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보안이 되게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이제 한 공유기의 어떤 소유자가 아니면 해커가 직접적으로 그 공유기를 해킹해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이 무선 단말기가 계속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가지고 이게 휴대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선 와이파이 그러면 별도의 그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상당히 좀 어렵게 걸잖아요. 단순하게 1, 2, 3, 4가 아니라 이 가맹점의 어떤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에 어떤 다른 그 특수 문자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안이 약간 취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도 그렇게 보안 체계를 좀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무료 와이파이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걸 아예 쓰는 건 상관없는데 보안이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좀 약간 있으니까. 약간 있다. 그냥 네. 전화보다는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네, 전화번호는 상당히 많죠. 네, 전화는 실질적으로 가면 이게 기지국 갈 때는 중계기에 갈 때는 이게 암호화돼 가지고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계기에 도달하면 이 알고리즘이 복호화가 돼 가지고 풀려버립니다. 예, 그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이 기기가 암호화된 그 무선 전파를 받아서 중계만 했으면 좋은데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 복구가 돼가지고 풀립니다. 다 거기서 이제 기기 정보라든가 국제 가입자 식별 정보 이런 부분이 이제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범인이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길을 택한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소액 결제 쪽으로 해서 방향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위해서 일단 한번 시험해 본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범인이 실질적으로 다른 큰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자가 또 공모하지 않았냐 이게 상당히 좋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일반 해커가 여기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과연 탈취할 수 있을까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아마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해커가 보유하고 있는지 수집해가지고 탈취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은 한 1억 8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전에 KT가 발표한 걸 보니까 5,561명의 유식지 네. 데이터가 지금 해킹됐다고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해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인증 절차가 그나마 좀 간소한 이런 소액 결제를 먼저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시간대도 다 새벽 시간대잖아요. 취약 시간대 네. 이렇게 한 거는 본인이 인지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원래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용도 이런 부분을 찾다가 소액 결제를 먼저 써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면 KT 측에서 속보 지금 나온 거 보면 앞으로 소액 결제 인증에 있어서 생체 인증 도입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는 했는데 그럼 그 부분은 보완이 됐긴 하지만 다른 정보들은 여전히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SKT 사태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HSS 홈 가입자 서버라고 그래가지고 메인 서버가 이제 탈상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국제 가입자 시절 정보, 아까 IMSI라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기기 정보, IMEI라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탈취한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휴대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복제폰. 네, 복제폰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회원이 가입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이 휴대폰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그런 정보가 나가면 이게 디지털 정보잖아요. 디지털 정보는 어떻습니까? 단위 오프라인에서 이런 게 나갔으면 다시 회수해 보면 거기서 끝나지만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복붙 기능이 하는데 이런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한 번 나가면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그러면 전화기를 바꾸는 게 최선인가요? 근데 일단은 전화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가 어떤 SMS 인증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고유 식별 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고유 식별 번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번호는 바꾸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번호도 변경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화번호, 기기 네. 다 바꿔야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제일 상당히 안전하게 하려면 번거롭지만 근데 그래도. 안전하다?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한 것은 왜냐하면 기존에 정보가 다 털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 단순하게 바꾼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최소한의 이제 안전장치를 할 수 있죠. 일단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미연에 막으려고 그러면 소액 결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생체 인증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한도를 갖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0 이상 하지 않게끔.
원래 우리가 이제 소액 결제를 한다고 그러면 뭐 신용카드 되고 안 그러면 현금을 직접 보낸다든가 어떤 다른 지급 결제 수단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지 않게끔 막아놓는 거 좋고 뭐 전 쓴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한도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 뭐 홍채인식을 쓴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옛날부터 먼저 도입이 됐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뭐 눈을 보고 이렇게 홍채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지문 인식을 할 거예요. 제가 봐서 지문 인식을 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연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증 체계를 이제 멀티 인증 체계를 이제 가져가는 건 좋은데 뭐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인증 체계를 갖고 간다 그러면 제3자의 부정 사용은 어느 정도 막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과징금 말고 뭔가 제재를 그러니까 말고 다른 뭐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라 뭐 이런 네네. 어떤 가이드를 주면서 무슨 과징금을 매기나요? 아니면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과징금만 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어떤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과징금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과태료가 있고, 손해배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개보위에서 최근에 SKT 8월 말에 1,348억인가요? 뭐 그렇게 이제 부과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네.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900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부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하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해라. 그래서 분명히 이제 돈보다는 뭐 기업에서는 뭐 금전적인 부분이 더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지만 행정적인 지도도 같이 우선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조치를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SKT 사고 때 각 통신사가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그 KT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원,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800억, 그리고 뭐 SKT 같은 경우는 뭐 60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그 볼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 내부의 어떤 서버를 관리하는데 이런 비용 그리고 그 IT 보안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을 했지만 정말 지금처럼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제대로 투자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은 서로가 답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부수적인 부분까지 다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말 개인이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SKT에서 당신의 정보 이러면서 이 우편물이 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얼레벌레 하다가 지금 통신사 옮겨야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서 통신사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네.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거든요. 일단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뭐 유심칩을 교체하면 된다. 가보니까 너 사전에 예약했냐? 예약 안 했다. 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약하고 와야 된다. 지금 당장 급하면 이심칩을 바꿔주겠다. 그건 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 가입시켜주겠다. 그건 또 뭐냐? 계속 좀 더 이렇게 디지털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저도 진짜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 대리점 앞에서 여기 쭉 보니까 한 40명이 이렇게 서 계신 줄 서 거예요.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가서 저도 들어가서 뭐 한 4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약을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예약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그 소비자로서 이용자로서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대책을 좀 강구해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내가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 무선 뭐 이런 그 전파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전혀 몰랐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대화하지 마라, 휴대폰 통화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인터넷 검색하지 마라, 그리고 뭐 앉아가지고 뭐 기다릴 때 유튜브 보고 막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뭐 소액 결제가 문제가 되면 뭐 한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다른 인증 절차를 통해서 가더라도 2중, 3중에 인증 절차를 거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현재로서는 개인이 딱 뚜렷하게 이거 하면 정말 안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도 약간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공격한 게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진짜 이제 타겟. 재력가들 네, 타겟을 딱 정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알뜰폰을 무단으로 개통해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용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알뜰폰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마 이제 BTS 전국시 네. 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알뜰폰을 개통할 때 이게 상당히 간소화돼 있습니다. 본인 인증하는 방법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 전국시도 뭐 그 갖고 계시던 주식이 상당히 많은 양이 다른 데 이체되고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쭉 들여다보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휴대폰에 의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휴대폰 의존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 인증을 하는데 SMS라든가 휴대폰 점유 인증을 너무 많이 해요.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의 어떤 금융 정보라든가 생활 패턴 이런 부분이 다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도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게 이제 BTS 정국 씨처럼 그 어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알트폰을 개통을 하고 그리고 서류를 위조해서 그 개통할 당시에 첨부서를 그렇게 집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알트폰 그 사람 명의로 개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명의로 된 금융 정보에 다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접근하고 난 다음에 다른 뭐 계좌라든가 다른 증권 계좌라 이런 쪽으로 다 이체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대폰 개통하는 과정에 어떤 알뜰폰이고 일반 뭐 정상적인 가입자이 뭐 이 통신 사업자가 그런 걸 떠나서 고객 확인 의무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비대면으로 그 고객 확인할 때는 좀 더 이게 직접적으로 그 뭐 통화를 한다든지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서류가 우리가 원본을 촬영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본을 촬영한 건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근데 원본을 촬영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판독을 AI가 한다든지 뭐 이래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약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비대면 거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실물을 직접적으로 어떤 봐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 그러면 이런 그 BTS 정국 씨 같은 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웃지 못할 소리로 우리나라 사람들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라 공공 정보 됐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네네. 이 정도 상황에서 국가 단위에서의 정보들은 좀 보안성이 있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 수준인가요? 근데 일단은 국가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뭐 과거에 뭐 한수원 사태도 있었고 거기를 뭐 공격해가지고 마비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어떤 특정한 뭐 법원도 해킹을 당해서 네. 어떤 소송 결과가 해킹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지키려는 자와 두드리려는 자 쉽게 얘기해서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언제나 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방패 그러니까 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방패도 실제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뭐 마블에서는 무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뭘로 만들어서 그걸 만들면 강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그 물 밑에서는 실제로 해킹 기술도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 정보가 누출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보안 체계가 상당히 강화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 디지털 신기술 거기에 플러스 AI 기술까지 접목이 돼서 상당히 뭐 이 딥페이크라든가 딥보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어떤 명령을 하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보안이 돼 있다고 해도 물리적인 보안이 돼 있다고 해도 뭐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 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서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안도 그 어떤 해킹 기술 못지않게 상당히 강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통신사 이게 국가 기관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이런 일을 기활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보안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